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됐죠. 그러면서 노인성 치매 발병률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8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35에서 40% 정도가 치매가 발병한다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치매는 금전적인 부담감 외에도 동시에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잠시 뒤에 김경아 전문가 연결을 할 텐데요. 특히 치매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채널 고정 지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K사의 큰사랑 CI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참여 방법 두 가지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겠다 하신 분들은 간략하게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대한 걱정이 커지죠. 치매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목을 치매 과연 심각한가? 이렇게 질문으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치매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하다고 느끼세요? 조금 전에 오프닝 할 때 저희 말씀드렸는데요. 85세 인구 중에 35에서 4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 치매를 가지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치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그러면 정답은 치매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출발을 할게요. 5년 이내에 치매에 관련돼서 질병 진단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모든 분이 다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당뇨가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치매보험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5년 이내에 치매 관련된 진단만 받지 않으셨다면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고요. 구체적인 거는 밑에 나와 있는 뇌졸중,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외상성 뇌손상 이 5가지에 해당하는 것만 아니시면 여기 보이는 기준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셨던 암 치료 중이시든지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주의하실 것들은 그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조금 더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인구수를 제가 한번 어느 정도나 될까 저도 막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치매보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는데 인구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68만 5천 명이 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제주도 인구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 이만큼 인구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암보험 안 가입한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은 주변에 암보험은 지금 국민보험일 정도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65세 중에서 암 환자 68만 1천 명인데요. 이 암 환자보다 치매 환자가 훨씬 많은 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고민을 해보니까
암 환자는 지금보다 세포가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멈췄다고 보죠. 그래서 암 환자는 지금보다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반대로 치매는 지금보다 연령이 높아가면 당연히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암 환자보다는 치매 환자가 월등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마을인데요, 위성사진을 찍은 거예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마을이 있는데 이 분홍색으로 둘른 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이 마을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길은 여기에 있는 하나의 출입구, 문 한 가지로만 해서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250명이 삽니다. 참 독특하죠. 이게 어떤 마을인가. 그런데 봤더니요, 출입구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마을에 치매 환자 어르신 250명이 자유롭게 일상생활도 하시고, 이 안에는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치매 어르신들께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막 담으셔도 다 그냥 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 나중에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고, 이거를 돌보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150명이 거주를 하는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입니다. 치매가 걸리셔도, 저를 생각을 해도요, 제가 치매를 걸려도 삶의 질은 똑같이 영위를 하고 싶은 게 중요한데, 이것을 오로지 내 자녀들, 가족에게만 책임지기에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을 정도로 형성될 정도인데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쉽지 않으니까 개인이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나중에 나라 탓하고 자식 탓하고 이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나, 지금 치매이신 분들한테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내시는 그 건강보험료 안에 요양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온 국민이 그 요양보험을 내면서 도움도 받고 이러는 게 뭐 누구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살림 예산이 400조 정도 되는데요. 이 400조 중에서 일반 재정이나 교육에 해당하는 것들이 50조 이상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치매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의 뭐 국방 예산 정도 준할 정도로 40조 이상인데요. 지금이 이 정도지 앞으로 치매 인구가 더 늘어나고 더 그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이런 국방이나 교육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야가 치매에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장을 받는 게 실제로 중요할 텐데요. 말씀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치매는 CDR 척도라는 걸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척도하는, 병원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경미하게 측정되는 게 경도치매인데, 질병후유장애 담보 저희 말씀드릴 때 기억나세요? 20% 후유장애가 남는데, 경도치매라고 하는 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보장은 한 번에 300만 원을 그냥 받으시고요. 치매는 한번 발병이 되면 계속 진행이 되지 예전으로 완치 상태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 담보는 경도치매에서 중증, 중등도, 중증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게 될 텐데요. 치매 어르신들이 평균 수명이 12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가 걸리시면 특히 어디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식사를 못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매를 가지고 평균 12년이니까 더 사시는 분들도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장은 여기까지는 그냥 정확하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정액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 생존해 계실 때는 매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5년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계속 받게 되는데요. 누적 금액으로 받는 게 7,200만 원, 1억 800, 1억 4천만 원, 1억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위에서 받는 기본 일시금과 매월 나누어서 받는 거를 합하면 이 보장은 2억에 해당하는 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종신보험으로 2억 원어치를 가입을 하려면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내야 되나? 우선 보험료보다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2억을 보장받는 치매보험이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한 달에 얼마를 내나 보험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45세이신 분이 한번 시작해서 2억이 받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매월 생활비하고 일시금까지 받는데 46,000원, 여자분들은 41,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50대에는 53,000원, 47,000원, 55세에 오시면은 6만원, 55,000원인데 이렇게 상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거는 보험도 계속 금융 기법이 바뀌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계속 발달하고 있어서 일반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지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34% 정도 저렴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90세까지 만기인데요. 90세 이전에 발병하면 이 이후로 100세까지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렇게 납입을 하시고 계속 보장을 받으시는 거죠. 자료를 만들다가 이 시점에 왔을 때 제가 궁금했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혹시 내가 치매 안 걸리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페이지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치매에 걸리면 우선 4, 5만 원대로 최대한 2억까지 보장을 받으시고요. 치매 진단이 안 걸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험료를 다 낼 때까지는 무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돈을 일단 받지 못하시죠. 20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는 치매에 안 걸리셨으니까 137%, 152%, 160% 끝까지 두면 돈은 없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점 정도가 되면 내가 치매가 예상이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돈을 납입을 하시고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치매가 혹시 찾아오면 보장을 받으시고 치매가 찾아오지 않으시면 시점을 잘 고르셔서요. 150%, 160%면 내가 낸 돈에다가 5, 60% 정도는 이자를 더 붙여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80에서 90세 사이에 내가 가장 피크 때 돈을 찾아간다 그러면 일석이조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제가 4만원, 5만원, 6만원 안 되는 돈으로 혹시 아이들한테 민폐가 될지 모르는 치매까지 완벽하게 보장을 하고 치매가 안 걸리면 나이가 들었을 때 80대 이후에 내가 낸 돈보다 5, 60%를 이자로 돌려받으면 그때 기분 좋게 여행 한번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계속 발달하는 상품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력적인 치매도 보장이 되면서 목돈 마련까지 되는 걸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좋은 정보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정보는 이 치매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방송 중에 또는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내용, 보험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증권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 분석은 최혜경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보험을 준비하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치명적인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CI 보험. 이게 뭐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다양하죠. 이 CI 보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서 내가 CI 보험을 이 시원하게 이 더운 여름에 들으면서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K사의 큰사랑 CI 보험이고요. 보장 내용을 보면 계약 관계자란을 봤을 때는 부부간에 이렇게 보험을 들으신 거예요. 계약자가 배우자님의 보험을 들었고 우리 계약자님이 참 현명하신 분이셨나 봐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게 되어 있고 예. 그 밑에 있는 사망시 수익자까지도 딱 지정을 해서 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종신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준비를 하셨네요. 그럼 어떤 특약들을 준비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주계약 그리고 이제 재해상의 장애연금 특약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고요. 재해치료비 이게 좀 재해보험인가 싶을 정도로 재해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요. 그 뒤로 봤을 때에도 골절통원 치료 특약 이런 골절통원 치료 특약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는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K사의 경우에 이 시기에는 수술비와 입원비 이 부분들이 이제 갱신으로 있었을 때라서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계약자님이 지금 보니까 남편분의 종신보험을 들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이 증권상에서 남녀의 성별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피보험자가 이제 아무개님으로 되어 있으신데 여기 넘겨서 보니까 남성 건강치료 특약을 넣으셨네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님이 남편분의 보험을 들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앞서 주계약 보험료가 있는 칸에서 봤을 때 보험료가 좀 눈에 띄죠. 3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네요. 우리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은 보험료와 보험금액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으세요? 보험 금액을 네.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보험금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증권을 보니까 주계약의 보험금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주계약 보험료가 차지하는 보험료는 25만 5천 원이고 특약을 같이 포함한 걸 보니까 30만 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좀 높은가라고 보니까 네. 납입 기간이 15년이네요. 네, 납입 기간을 보편적으로 20년 납을 좀 종신보험에서는 많이들 하셨었는데 15년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좀 많아지고 보장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좀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보면 주보험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게 있나 CI 보험금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납입 기간에 대해서 CI는 다른 거는 좀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보장 기간에 대한 언급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들 증권 한번 꺼내보세요. 누구나 이제 CI 보험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보면 이 내용에 종신토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밑에 제1보험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제1보험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80세까지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선지급을 받는 CI 보험이지만 80세까지만 선지급이 가능하고 80세 이후에는 선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연의 종신보험의 목적으로 사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참 좋은 거죠. 우리 아나운서님 200살까지 살으실 때 이런 CI 보험 꼭 필수 강추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빨간 글씨 CI 보험금은 몇 번이요? 최초? 주계약에서 네, 딱 한 번만 1회만 받으시게 되고 나머지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연금 특약을 좀 볼게요. 우리가 손해보험 증권들을 보면 장애연금 특약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었겠지만
상해특약 이런 부분에서 좀 가입 금액이 높은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가입 금액이 3천만 원. 3천만 원 좀 금액이 높다 생각되세요? 적다 생각되세요? 제가 봤을 때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낮아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보면 80% 이상 장애가 되었을 때에는 무려 900만 원씩 10년간 지급을 해요.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5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다라면 보험료가 지금 3천 원밖에 안 하는데 5천 원의 보험료였을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이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장점을 좀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재해라는 문구 앞에 우리는 항상 이 문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재해가 교통재해 아니죠. 네, 일반재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해든 포함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구가 교통재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없고 포괄로 다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런 부분은 범주가 넓은 보험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해치료비 특약을 보도록 할게요. 재해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에 띄는 게 통원급여금이에요. 현재는 우리가 통원급여금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전혀 없죠. 그런데 네. 여기에서 보면 특정 상병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시기마다 다른데 우리가 회당, 일당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통원 1일당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발생 1회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증권을 보시게 되면 시청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의 통원급여금 내에서도 1회당이라고 되어 있는 증권이 있고요. 1일당이라고 되어 있는 증권이 있거든요. 회당이라는 거는 내가 말 그대로 횟수에 대해서 계속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일당은 인력에 날짜가 하나하나 지나가야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시기는 2011년으로 이거는 하루에 한 번 통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1일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은 회당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니까 골절 통원 치료 특약을 또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통원급여금이 앞서 재해치료비 특약에서도 나오고 뒤에 있는 골절 통원 특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2만 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한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험료를 병원비를 얼마를 냈던 보험료에서 공제하고 받는 게 없어요. 보험금이. 그렇기 때문에 100% 2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특정 상병이 어떤 건가 궁금하시죠? 특정 상병을 보면 법정 전염병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사스 같은 경우에도 2003년에 너무 무서웠잖아요. 사스가 특정 상병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즘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들이 그냥 인대가 늘어났다던가 발목을 접질렀다던가 이랬을 때 여기 보시면 코드 제가 빨간 줄 권했죠? 네. S코드에 해당되어 있는 상해에 대한 부분으로 한의원에 가시던 정형외과에 가시던 재활치료과를 가시던 상관없어요. 가실 때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2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장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봐드리면요. CI보험이 보장기간이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종신토록 보장을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장점이지만 네. CI보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이다 보니까 여기에 남성건강치료특약이 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뇌졸중으로 보장을 받는 게 아니고 뇌출혈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현재 이 증권만을 갖고 계시다라면 뇌졸중에 대한 보장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남성건강치료특약을 우리가 같이 열어보진 않았지만 그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는 성인병 입원비라는 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성인병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많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연령대로 접어들고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에도 보장은 좀 잘 되어 있고 CI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납입 면제. 이 폭은 어떠한 보험보다도 좀 넓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보완할 점으로는 잠시 언급해드렸던 뇌졸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장기간이 특약은 80세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CI보험의 횟수는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받으실 수 있도록
그 건강보험을 별도로 하나는 연령을 고려해서 꼭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특별히 K사의 큰사랑 CI 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CI 보험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보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전략들을 저희 전문가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그 보험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이 되셨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갱신형이 너무 많아서요. 네네. 네, 이 갱신이 많아서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게 조금 염려가 되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지금 장기요양지원금이라고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예. 보장받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들 하시는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건지, 또 보상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받았는데 지금 보내주신 증권 한 건 외에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예. 예, 일단 이걸 좀 먼저 제가 중요하게 생각돼가지고 이걸 좀 알아보고 싶네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40대 거의 끝나가요. 40대 후반이세요? 네네. 네.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건강하신 편이시고요. 네. 네.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은 한 달에 8만 원을 납입하고 계신데 이제 특약이 3년 갱신이 많아서 나중에 보험료가 오를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예. 처음에 가입할 때는 8만 원이었는데요. 예. 지금 갱신이 좀 몇 번 되고 지금 1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10만 원이 넘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안수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은 이 증권 한 건이세요.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라는 보험명을 갖고 있는데 2013년에 가입을 하셨고 25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는데 주요 특약들이 또 갱신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험료는 이제 초창기에는 8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0만 원 이상 납입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문의사항 다시 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하셨는데 이 보험 중에 장기 요양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치매보험입니까? 라는 질문도 하셨거든요. 안수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의 잘 주셨고요. 지금 갱신이 많아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보험은 유지 안 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입 당시에는 5년 전이네요. 8만 원 정도라서 별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하셨을 텐데 지금 10만 원이 넘으시면 벌써 3년 만에 2만 원 정도가 보험료가 올랐잖아요. 네. 지금 대부분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 하는데 그러시면 시청자님이 40대 후반이시면 적어도 50년은 생존하신다고 봤을 때 이 보험을 유지하시려면 적어도 17번 정도는 갱신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갱신할 때 보험료에는 이제 보통 나이하고 그 회사의 손해율이 이제 가만히 되는데 지금은 처음 갱신했을 때 2만 원 정도라면 만약 이 보험을 17번까지 갱신한다고 보시면 아마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오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보장 측면에서 보시면 사망 쪽은 다 이제 비갱신으로 잘 준비를 하셨는데 주요 진단금인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금이 전부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세요. 지금은 40대라서 이제 보험료가 저렴했지만 만약 50대, 60대가 되신다면 이 보험료도 많이 오르지만 보장의 크긴 작겠죠. 그리고 이 암보험을 보시면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제 보장의 크기나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여성 1위 암이 어떤 건지 혹시 시청자님 아시고 계시나요?
갑상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님이 이제 준비하신 이 보험으로는 예. 갑상선 진단을 받으시면 200만 원 밖에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10% 정도요? 네, 10%니까요. 그러면 암보험에 있어서 지금 10%의 이제 보장을 갖고 계시는 거고, 뇌출혈 같은 경우도 뇌출혈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뇌혈관 질환, 그리고 막히는 뇌경색과 그 터지는 뇌출혈을 같이 하고 있는 뇌졸중이 한 60%나 70%의 이제 발병 확률이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의 확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장 쪽에 있어서 모든 범위에 거의 속하는 허혈성 진단금은 100%지만 이런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10%로 발병 확률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이 담보는 전부 10%의 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이 보험은 10%의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여기서는 예. 10%씩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100% 물론 갑상선 같은 경우만 10%고 그 이외에 이제 네네. 일반 진단금은 100% 받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확률이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보험은 10%에 가까운 보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기요양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거동이 못하고 거의 이제 누워있는 상태가 되실 경우에 네. 그 등급을 받으신 다음에 3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이 또한 이제 3년 갱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 그 나이가 많으시고 점점 이제 보험료가 갱신되시면 이거는 3천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있는 거는 정리하시고 새롭게 리모델링 플랜을 한번 구성을 하면요. 모든 암이 됐을 때 2천만 원, 안 오르는 진단금은 2천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뇌나 심장, 특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즘은 심장이 아프거나 팔이 저려서 가면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협심증으로 진단받는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보험에는 보장이 안 되지만 만약 허혈성 진단금을 준비하셨다면 여기서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경색이 됐다 하더라도 뇌혈관 진단금에서 받으실 수 있는 1,000만 원씩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수술할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100만 원, 30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고 인간은 누구나 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눈으로 많이 오는데요. 보통 60대가 넘으시면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보통 한 번 수술하시면 한쪽 눈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쪽 눈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200만 원씩 받으시고 이런 진단금을 다 구성을 했을 때 44,927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기존에는 8만 원에 이제 갱신되는 보험료였지만 지금은 안 오르는 보험료로 또 무해지기 때문에 납입하는 동안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오히려 납입이 끝나면 오히려 일반 무해지 상품 아닌 거에 비해서 환급률이 높고요. 그래서 진단금을 8만 원에서 4만 원대로 확 줄이실 수가 있고요. 보시니까 그 실손보험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많이 병이 안 걸렸어요. 그럼 병원 가면 이 보험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하지만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그 시청자님께서 독감으로 인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독감인지 신종플루인지 검사 한번 해보자. 그럼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을 2가지 갖고 올 거예요. 이 약은 한 번만 먹으면 앞으로 독감이 영원히 안 걸리는 약이 있다. 그러면 시청자님은 그냥 약하고 아무 병이 이제 발생 안 할 수 있는 약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후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험은 계속 신약이 개발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비싸고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이 안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실손보험을 시청자님 연령치로 구성하시면 27,971원이에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병원 갔을 때 다시 돌려갈 수 있는 이런 실손보험을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지금 아까 그 부모님이 그 요양원에 계셔서 이런 요양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보험은 계속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치매보험 하지만 치매보험이라 딱히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치매 걸렸다고 해서 딱 돈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요양원비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형제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형제 남동생 한 명. 아,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 요양 그 비는 남동생하고 이제 같이 분담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면 관리나 아니면 요양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좀 아무래도 되실 거니까 요양 한 살이라도 좀 젊으실 때 지금 아까 라이프 플랜 나왔듯이 치매보험을 좀 준비하시면 앞으로 혹시나 내가 나를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피해가 없이 또 든든한 보장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다 하시면 세 가지로 다 준비하셨을 때 보험료는 한 10만 원 정도 약간 넘습니다. 그러시면 시청자님이 지금 준비하신 것보다는 보장의 크기는 크고 또 보험료도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보장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세한 상담은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끝나고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시청자님 안수현 전문가께서 어떤 플랜으로 다시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드린 거고요.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도 바로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보험을 좀 준비하긴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혹시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연금 쪽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하기에 늦지 않았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말씀하시기 조금 불편하세요? 제가 걸어서 잠깐 어디를 갔다 오느라고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저희 네.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 지금 7건의 증권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보험을 미리미리 잘 가입을 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네, 가족 중에 암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지인이 또 예. 보험회사에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권하는 대로 좀 많이 가입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완납이 된 보험이 굉장히 많고 2건의 보험만 납입을 하고 계신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보험료 납입을 하시네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연금 쪽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쪽으로 좀 알아봐 드리면 될까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최혜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총 7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먼저 3건부터 살펴보면요. 삼성생명의 홈닥터 보험, 또 새 장수 축하 연금보험, 기쁨둘 행복셋, 또 연금보험 이렇게 2건 있으시고요. 다음 보험 내용 함께 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위쪽에 ING생명 종신보험과 삼성생명의 종신보험만 납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보험은 지금 완납이 되셨습니다. 밑에 쪽에 연금보험 2건은 또 역시 완납을 하셨고요.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여성분 연락이 되셨는데 보장성 보험 부족한 부분 있을지를 여쭤보셨고 암 쪽으로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연금은 지금 4개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혜경 전문가께 어떻게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여쭤볼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다소곳하셔가지고. 네, 지금 보험을 7건이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4건이 연금보험이에요. 종신연금보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지세요. 네, 연금보험을. 걱정이 많아서요. 네? 제가 좀 걱정이 많아서. 네네. 이것저것 많이 연금보험을 했어요. 이렇게 네. 많이 준비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지인분의 영향도 좀 있기는 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완납을 하셔서 좀 많이 부러운데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제일 부러워하시는 게 이렇게 연금 완납되신 분들. 맞아요. 네. 저 또한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연금을 보니까 우선 연금을 말씀드리면 55세부터 65세까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개시 시기가 55세 2건, 60세, 65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계별로 잘 받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좋고 혹시 우리 그 시청자님 직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주부님이신가요? 공무원이에요. 그러세요. 공무원 네. 자체는 원래 또 준비되어 있는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단단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연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좋은 거를 아시는 분들은 또 눈에 항상 보이니까 더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눈에 띄는 연금 중에서는요, 삼성생명의 기쁨들 행복세 이 연금보험이 연금이 개시되고 나면은 520만원씩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축하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지금 연금을 이렇게 520을 매년 받기에는 납입하시는 보험료 대비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새장수 축하 연금보험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10%씩 연금액이 체증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연금은 이런 형태의 연금이 많았고 현재 연금은 어떤 연금이 많은지 아시죠? 변액연금 또는 그냥 일반 공시율 연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지인분한테는 좀 고마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연금은 10년 동안은 10%씩 체증이 되고 10년 이후에는 5%씩 체증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이 연금이 현재 연금과의 차이점은, 이 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을 했을 때에는 약속한 기간까지만 줘요. 근데 그 약속하신 기간이 10년과 20년으로 짧게 명시되어 있다. 단 좋은 점은 앞서 제가 종신연금을 가입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55세에 일찍연금을 받으셔서 오래 살게 된다라면, 만약에 100세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45년이잖아요. 연금을 받으면서 45년간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노후가 좋으시겠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교보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변액이 아니고 가장 나중에 들으신 연금보험이에요. 근데 이거를 네. 변액이 아닌 걸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가입할 때는 네. 큰 생각은 없었고요. 네. 그냥 권해주시는 대로 가입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보니까 그 좀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나마 네. 2006년도에 삼성 변액연금을 들었으니까 2008년도에는 그냥 공시율로 이렇게 연금을 들으신 건 아니신가. 그리고 또 2008년도가 금융위기로 맞아요. 약간 주식이 불안정했을 네네. 때여가지고 그래서 좀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거꾸로 돌아가 보면 그때 위험했을 때 변액연금을 들었다라면 네. 아유 지금 대박이 너무 났겠네요. 좋았겠죠.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이 변액연금과 일반 공시율 연금의 차이점은 또 거치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변액은 의무적으로 납입이 끝나고 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거치를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10년 납입을 하고 바로 또 곧 이어서 연금도 거치기간 짧은 상태로 받으실 수 있는 55세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도 완납이 되어 있으니까 연금을 새로이 들으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지금 변액연금을 준비하셔도 우리 시청자님은 너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보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가족분 중에 암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암에 대한 부분이 요즘은 암이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증권에 있는 암 진단비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보니까 7,800만 원이 나와요. 세 군데에서. 그런데 제가 앞서 그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 CI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리빙케어의 경우에는 이거는 1보험 기간이 나눠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80세까지만 보장이 되고, 앞서 또 삼성의 홈닥터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암보험에서 암진단비 나오는 시기가 70세까지. 그러니까 계단식이에요. 연금도 계단식이었는데 암진단비도 계단식. 70세까지는 7,800, 70세 이후에서 80세까지 나머지 금액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이미 납입이 완료가 된 보장들은 당연히 갖고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리빙케어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을 무려 27년이나 해두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은 납입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감액완납을 하시게 되면 납입 기간과 봤을 때에는 50%가 넘는 보장 금액을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보장되지 않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거,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뒤에 보험료를 80세가 아닌 100세
까지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그 뒤에 재진단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암에 대한 그 투병하시는 거를 가까이서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시청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뭐 1, 2년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장기간 가는 거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꼭 재진단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앞서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보험도 중요하겠지만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담보도 같이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19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보험료를 하나는 완납 처리를 해서 없애고 또 ING의 종신보험에는 좋은 담보로 들어져는 있지만 갱신호로 특약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조정을 하신다라면 지금 없는 진단비들 그리고 뒤에 있는 보장기간들까지도 같이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 각 진단비들을 3천만 원씩 그리고 앞서 우리 안수현 전문가께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좋은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뭐 가족 중에 암이 있다고 해서 암만 준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그 부분들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강보장 플랜으로 했을 때에는 보험료는 22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염려가 많으신 우리 시청자님이 놀랬어요. 공무원이시니까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비보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실비를 추가로 준비를 하신다 해도 보험료는 32,000원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갖고 가신다라면은 염려하시는 거 다 해결이 되고도 노후에도 또 안정적인 노후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많이 시청자님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네네. 연금보험을 잘 납입을 하시고 또 완납까지 하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부럽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부족한 그럴까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네네. 보완하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보시고 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또 최혜경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살펴볼까요? 926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조부모님이 두 분 다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요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요. 요양원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안수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두 분은 치매로 이미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한 보험도 있나요? 이미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어려운가요? 힘드시죠. 아, 하지만 네네. 이 시청자님께서 그 문의 주신 거는 조부모님이니까 이제 내 부모도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걱정에서 준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라이프 플랜에 나왔듯이 치매보험은요 그냥 일반 그 진단받아서 주는 보험도 있지만 그 치매라면 한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계속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하지만 치매가 걸리면은 진단금 받으시고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이 있고요. 만약 치매가 진단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버리는 돈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낸 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알아보시면 좋은 보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앞서서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치매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문자와 전화가 오고 있는데 다 못 풀어드린 내용들은 방송 끝난 이후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또 주말 동안에도 내내 이렇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번호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